80kg 쌀 한 가마니를 싣고도 거뜬히 주행이 가능했던 자전거를 아시나요? 일명 쌀집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의 전보를 일컫는 말이죠. 말이 80kg 쌀 한 가마니이지 사실상 무게 제한이 없었고 엄청난 무게를 견뎌야 하는 만큼 튼튼한 철덩어리 그 자체에 기어 변속 따위는 없는 자전거, 거기에 4개 5개씩 추가로 용접되어 있는 이 웅장한 포크와 짐바지는 쌀집 자전거의 상징과도 같았죠. 이거 탈 때 이렇게 막 깽깽이 차다가 올라와 타는 거 국룰인 거 다들 아시죠? 살짝 내리막에 두고 출발하는 것도 정말 중요했고요. 이 무거운 자전거를 정말 저 평온한 페달링 보이시나요? 이런 거 보면 역시 자전거는 엔진이 중요하다 싶어요. 광복 이후 서울이라 해도 전차 말고는 이렇다 할 교통수단이 없던 대한민국.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받쳐주는 교통수단이 없다 보니 어디든 내 힘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가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이든 비포장 도로이든 상관할 거 없이 쌀, 막걸리, 벽돌, 시멘트까지 산업에 필요한 모든 건 다 옮겼으니 자전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 산업화의 상징이었습니다. 194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 돌아다니는 자전거는 거의 대부분 수입품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초고가 자전거는 수입품이 대부분이라 하지만 그래도 일반 생활용 자전거는 거의 국산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다 수입이었지. 자전거가 이 휠셋 그 중에서도 이 림을 동그랗고 강하게, 그리고 이 타이어 끼워지는 비드도 정교해야 되고, 아무튼 프레임보다 이 림 만드는 기술이 그 당시에 국내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넘어간 한 남자가 있었죠. 바로 기아그룹의 창업자이자 현재 삼천리 자전거를 있게 만든 학산 김철호입니다. 1952년 기아산업이 삼천리호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12대의 국산 기술 자전거를 만들어내었고, 이후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인 자전거 양산이 시작됩니다. 당시 삼천리호의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독점 규제 품목 아시죠? 왜 그 한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아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며 가격 막 올리거나 불공정 행위할 수 있으니까 막는 그 법률. 삼천리 자전거가 70년도에 10만 대, 전국 65%까지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니까 정부가 규제에 들어갔을 정도로 삼천리 자전거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연 100만 대 넘게 생산하는 기업이 되었죠. 이후 기아그룹, 기아자동차와 분리 독립한 삼천리 자전거는 여전히 굳건한 1위 자리를 지키며 선두 리더답게 계속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두 가지. 고급화 브랜드에 성공한 첼로, 그리고 전기자전거 시대를 연 팬텀 자전거. 현대 자동차에서 나오는 고급 브랜드가 제네시스, 삼천리 자전거에서 나오는 고급 브랜드가 첼로. 가격에 타협하지 않고 삼천리 자전거가 가진 모든 기술을 부어넣어 외산에 결코 밀리지 않는 최고의 자전거를 만들어내는 브랜드 첼로 자전거는 프로 경기에서 수많은 메달을 가져온 레이싱 전용 카본 로드 자전거 엘리엇, 입문자부터 상급자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라이딩 경험을 제공하는 카본 로드 자전거 케인, 티타늄으로 만들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산악 자전거 실버라도, 이외에도 크로스컨트리 카본 MTB인 XC 프로와 보쉬, 시마노에서 나오는 전동 모터 시스템을 장착한 이바이크 블렛을 내놓았습니다. 자전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급하게 조회수 필요할 때 꼭 다루는 소재가 있어요. 바로 이 첼로 자전거. 국내 라이더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든 올렸다 하면 2만 3만 조회수는 정말 쉽게 뽑거든요. 라이더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와 근산 인삼 첼로 사이클팀이 이 첼로 자전거를 가지고 입증하는 레이싱 성능이 합쳐서 급격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첼로 자전거입니다. 고급 자전거를 국산 기술로 대중화에 성공시켰고, 지금까지도 소수의 마니아가 아닌 라이더 전체를 바라보며 새로운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는 이 첼로 자전거. 특히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첼로 라이드 챌린지, 자전거를 즐기는 동호인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100대 명산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블랙야크에서 기획한 대한민국 등산 추천인데요. 자전거 쪽에서도 이 챌린지도를 보면서 라이더라면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 자전거 고인물들만 알고 있던 그런 이색 코스, 국토종주와 제주도까지 모든 라이딩 코스를 한 장에 담은 챌린지도 52코스는 새로운 라이딩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편 삼천리 자전거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으로 새롭게 런칭한 브랜드 팬텀, 전기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까지 배터리와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이동수단 PM을 담당하기 위해 만든 삼천리 자전거의 전기 자전거 전문 브랜드입니다. 그 전기 자전거 요즘 한번 충전하면 몇 킬로미터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50km? 100km? 예전에는 산악 자전거 크기의 큰 자전거와 대용량 배터리여야만 장거리 라이딩을 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모터도 좋아지고 배터리도 좋아져서 이렇게 작은 자전거에서도 100km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전기자전거 하나만 사면 주중에는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레저용으로 시간 날 때는 짬짬이 배달 알바까지도 가능하죠. 사실 삼천리 자전거, 전기자전거 기술 개발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2009년 첫 출시된 A1은 이후 15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고 2009년 브랜드 재정비를 통해 나온 게 바로 이 팬텀이니 브랜드가 가진 기술과 노하우가 어쩐지 좀 내공이 높다 싶었습니다. 팬텀에서 나오는 다양한 전기자전거가 있지만 루나틱이 가장 좋아하는 자전거는 역시 이 팬텀 QSF입니다. 접이식이라 SUV, 세단 가리지 않고 트렁크에 넣을 수 있고 한 구석에 작게 접어서 넣어둘 수도 있죠. 뒤에 짐바지 달려있으니까 가방 달아서 배달이나 장보기도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라이트도 달려있으니까 귀찮게 라이트 충전 따로 안 해도 야간 라이딩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전기자전거 이거 생각보다 좀 무겁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20kg 정도는 나가게 되는데 차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이게 무거우면 펑크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전기자전거 대부분 이렇게 모터가 뒷바퀴에 달려있으니까 이거 자가정비 좀 한다는 라이더들도 간단한 펑크 수리조차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바로 집 근처 에이스 센터. 전기자전거 요새 정말 저렴한 것도 사실 많이 나와요. 100만원 이하 전기자전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새 중국산 전기자전거는 50만원에도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걱정이 왜 되는가 하는 부분이냐면 자동차도 그렇고 딱 구매하면 몇 년간 몇 킬로미터까지는 무상 AS 가능하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부품 수리 교체가 가능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가 자전거는 단발성으로 수입하고 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다가 고장 났는데 부품이 없고 자전거포 가져가니 잘 모른다고 하거나 다른 데서 샀다고 수리 거절하시기도 하고 좀 고생이 많습니다. 팬텀은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자전거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대리점이 있고 그 중에 850개가 넘는 매장이 전기 자전거 판매 교육을 받은 전기 자전거 전문 취급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250여 개의 전기 자전거 AS 지정점의 경우 자동차 엔진 오일 갈 때 동네에서 갈다가도 엔진에 미션 나가면 더 상급 공업사 가는 것처럼 바로 이 지정 AS 센터에서 자전거의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아 고칠 수 있죠.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그럼 대체 삼천리 자전거 팬텀은 몇 년 전 제품도 지금까지 무리 없이 수리가 가능한가 알아봤더니 세상에 이거 8년 전 전기자전거 배터리를 아직도 생산 판매 중이네요. 정말 이래서 삼천리 자전거인가 싶습니다. 이외에도 팬텀 자전거를 보면 최신 법 개정 덕분에 최대 500W의 고출력 허브 모터가 탑재된 자전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팬텀 자전거의 특징 중 하나가 필요하다면 자전거 컨셉에 맞게 바구니나 짐바지가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짐바지가 이렇게 달려있죠. 자전거 구매 후 추가로 번거롭지 않게 바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팬텀 자전거. 특히 스로틀을 일정 시간 당기면 노화도 쭉 진행되는 크루즈 모드. 오르막 육교도 쉽게 올라갈 수 있게 차량 걸음 속도로 보조해주는 워킹 어시스트 모드 또한 고저차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가 심해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이동수단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고성능 레저용, 장거리 이동용 등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삼천리 자전거, 팬텀 자전거의 인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손꼽는 자전거 브랜드이자 가장 역사가 길고 새로운 도전을 이끄는 리더인 삼천리 자전거. 코로나 특수로 크게 한번 확장한 이 자전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다음 발전을 이끌어 나갈지 같이 지켜보시는 거 어떨까요? 굿모닝 라이세이브 라이세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